저는 이제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날 처갓집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네는 바쁠 텐데 굳이 안 와도 돼. 장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1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줬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저 투명 인간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처가와 완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장모님에게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미운 건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전세금도 부모님께 빌려야 했고 통장 잔고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의 제 아내는 괜찮은 집안 외동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영업으로 꽤 성공하신 분이셨고 아내는 귀하게 자란 티가 났죠.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솔직히 제가 감히 청혼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좋아해줬어요. 오빠, 나는 돈 많은 사람보다 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정장 깔끔하게 입고 선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장인어른은 그래도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성실해 보이네. 그 말에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반대하셨어요. 딸아, 내가 고생할 게 뻔한데 왜 굳이 그 사람이니?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니? 현실을 봐야지. 재산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내 앞에서 대놓고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가진 게 없었고 아내를 편하게 해줄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결국 반쯤은 반대, 반쯤은 마지못해 허락을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은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축하한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아야 하니? 우리 딸이 고생이네. 작은 투룸 전세였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열심히 벌어서 아내 편하게 해줘야 돼. 그때부터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나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직도 하고 승진도 하면서 월급이 조금씩 올랐어요. 아이도 둘 낳고 이사도 몇 번 다니면서 지금은 그래도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법니다. 자가는 아니지만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이들 학원비도 대고 명절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요. 이제는 장모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처가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건 여전히 저는 부족한 사위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건 제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처가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장모님이 아내한테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어디로 정했어? 아내가 대답하려는데 장모님이 또 말씀하셨죠. 우리 집 근처 초등학교가 좋다던데 거기로 보내는 게 어때? 그러면서 처남한테도 물으셨어요. 너는 조카 학교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처남, 아내,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가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이 아빠인데 말이죠.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 처가에 가면 항상 제 자리는 애매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장인어른은 처남하고만 얘기하셨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때? 이번에 계약 잘 됐다며? 저한테는 관심 없으셨어요. 그냥 있다가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 사위, 김치 좀 더 가져와. 사위, 애들 좀 봐. 이런 말씀만 하셨죠. 물론 심부름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위니까요.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 아니, 손님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자네는 추석 바쁠 텐데 때였습니다. 굳이 안 와도 장모님이 돼. 아내한테 물으셨어요. 이번 겨울에 가족 여행 갈까 하는데 너희는 어때? 아내가 자네는 좋다고 바쁠 했죠. 텐데 그러자 굳이 장모님이 안 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넷이서 가자. 제주도 어때? 우리 넷. 자네는 바쁠 장인어른, 텐데 장모님, 처남, 굳이 그리고 안 아내. 와도 돼.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자네는 바쁠 엄마, 근데 텐데 남편도. 굳이 안 와도 그러자 돼. 장모님이 말씀하셨죠. 아, 사위는 바쁠 테니까 애들도 돌봐야 하고 자네는 우리끼리 바쁠 편하게 텐데 다녀오자. 굳이 안 그 와도 말을 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구나. 자네는 바쁠 그렇게 텐데 느껴졌어요. 굳이 안 와도 그래도 돼. 저는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시니까, 아내 가족이니까 내가 자네는 참으면 바쁠 되지. 텐데 아내한테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는 처가에 가면 항상 없는 사람 같아.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생각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잘해주시잖아. 잘해준다. 저는 그게 잘해주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가족이라면 의견도 묻고 대화에도 끼워주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내는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는 척 하는구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 달 전쯤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고모 할머니 칠순이래. 우리 가야 한대. 응, 알았어.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가 친척 행사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밥은 좀 처가에 먹어라. 갔을 때였습니다. 회사 저녁을 일은 먹고 괜찮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어요. 네, 괜찮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아내, 마세요. 처남, 그리고 저. 밥은 좀 먹어라. 장모님이 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은 다음 달 괜찮고. 고모님 칠순 잔치 네, 말인데 괜찮아요. 식당 예약해야 될 것 걱정 같아. 마세요. 어디가 좋을까? 밥은 좀 먹어라. 장인어른이 대답하셨죠. 회사 일은 시내에 있는 괜찮고. 한정식집이 괜찮던데 네, 괜찮아요. 거기로 할까?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끄덕이셨습니다. 밥은 좀 먹어라. 그래, 음. 그럼 거기로 예약하자. 회사 일은 괜찮고. 날짜는 15일로 하고 네, 몇 괜찮아요. 명 예약할까? 걱정 처남이 마세요. 말했습니다. 밥은 좀 우리 먹어라. 가족이랑 고모네 가족이니까 회사 한 일은 10명? 괜찮고. 맞아, 네, 10명 정도면 괜찮아요. 될 것 같아. 걱정 마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밥은 좀 먹어라. 장소, 날짜, 인원, 메뉴, 회사 일은 선물까지 괜찮고. 모두가 네, 의견을 나누고 괜찮아요. 있었어요. 걱정 그런데 마세요. 이상했습니다. 밥은 좀 먹어라. 저는 한 번도 이 대화에 포함되지 회사 일은 않았습니다. 괜찮고. 네, 누구도 제 의견을 괜찮아요. 묻지 않았고 제가 걱정 거기 마세요.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밥은 좀 같았어요. 먹어라.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모두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30분, 40분. 대화는 계속됐고 저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눈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나도 가는 거 맞나? 아니면 나는 안 가는 건가? 왜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지? 내가 먼저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당연히 가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넷이서 일찍 가서 자리 세팅하고. 우리 넷.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아내. 또다시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날 가면 될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사위는 그날 바쁠 텐데 굳이 안 와도 돼. 굳이 안 와도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도 처남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왔던 서러움, 억울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장모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셨어야죠. 중간에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고 10년 동안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장모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이들 잘 키우려고, 이 집안에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고 의견을 묻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위,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이 소리치셨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아내가 쫓아왔습니다. 여보. 하지만 저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말을 이제야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가와 완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고 장모님 생신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홀로 처가에 갑니다.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만 저는 집에 남아있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화는 하지만 어딘가 벽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내입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장모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